초등학교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나란히 자리한 화성 반월동. 최근 지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초등학교와 주거지를 마주한 자리에 열공급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주민들의 반발은 걱정과 불신 위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로 횡단보도만 건너면은 약 6,70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 건너에는 2,000세대의 오피스텔이 있고 결국 8,700세대, 2명만 살아도 벌써 16,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복판에 정중앙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다는 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거리 안에 위치한 교육중심 주거밀집 지역인 화성 반월동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주한 학부모와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개발 계획은 더 큰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본인의 귀한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 옆에 학교보다도 훨씬 더 큰 2만 평 부지에 굴뚝 높이 100m짜리 시설이 들어서는 거를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옆이 열병합 발전소 건립에 대해 가장 최적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초등학교 옆.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 그 경계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우려. 이 논란의 배경은 무엇이며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지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살펴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화성 반월초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이 학교 인근 부지에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다는 계획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열병합 발전소가 어떤 시설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와 공공시설에 전기와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에너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는 효율성과 환경 면에서 주목받는 설비입니다. 이 시설이 어떤 구조와 장점을 갖고 있는지 제작진은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열과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통하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고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들고 오염물질 배출량도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열병합 발전을 택해서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방식을 좀 장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율성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열병합 발전소. 하지만 왜 도심, 특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게 되는 걸까요? 제작진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기는 사실 굉장히 멀리서도 오거든요. 서울에서 전기를 쓰면 부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전라남도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멀리서 오다 보니까 발전소는 되도록이면은 수요지인 수도권에서 먼 데 지어놓고 송전 선로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열은 멀리 보내게 되면 열이 식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 열의 수요처, 즉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열병합 발전이 있어야 열을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도시에는 다 한복판에 열병합 발전소를 지어서 그 신도시의 열과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열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주거지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최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짓느냐, 그리고 누구와 협의했느냐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대단히 아파트가 밀집한 중심 지역이라면 그만큼 더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성 진안지구, 이른바 진안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2024년 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구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진안 신도시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열병합 발전소가 반월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예정부지 반경 500m 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모여 있고 800m 안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3곳, 약 3,600세대 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주거시설이 인접해 있는 이 일대는 화성 시내에서도 대표적인 교육중심 주거지입니다. 제작진은 인근 아파트 입주민 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섭 씨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22년 11월까지도 여러 차례 이 부지는 업무 지원 시설 부지, 주상복합단지로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2025년 4월에 느닷없이 열병합 발전소로 변경이 된 겁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거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부지가 모두 업무 지원 시설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8일 별다른 절차나 설명 없이 열병합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인섭 위원장은 부지 용도가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주민 누구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통이 없었던 것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열병합 발전소 부지하고 담벼락을 같이 하는 데가 반월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1,490명,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두세 번째로 큰 학교예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우리 반월중학교는 765명, 반월고등학교 1,004명, 또 진안초등학교 760명, 전체 학생이 4,850명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 밀집, 학생 밀집 지역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병철 유치원과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초등학생들까지 1,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화성 반월초등학교. 바로 옆에 추진되는 열병합 발전소 계획은 15년 넘게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되묻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꿈인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교육받는 걸 원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대로 되면은 대한민국 어느 초등학교 벼도 뭘 세워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 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어느 지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이인섭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이 논란은 이제 지역 갈등을 넘어 사회적 논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반월초등학교 인근은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모여있는 이른바 학세권 지역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곳으로 이사온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열병합 발전소 논란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반월동 유초중고 학부모연대 박희원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를 왔다는 학부모 박희원 씨. 자신의 출퇴근 동선보다 8살 아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반월동을 선택했고 그 아이는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초중고가 밀집해 있고 통학로도 안전한 이곳. 하지만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뜻밖의 소식은 일상을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박희원 씨에게 학부모 연대를 만들게 된 이유, 그리고 엄마로서 느낀 위협과 불안을 들어봤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주거 공간에, 그러니까 일상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에 발전소가 있었던 적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소가 도대체 뭐지?부터 시작해서 왜 이게 한복판에 들어와야 되지? 그러면서 모르는 분야를 논문도 찾아보고 얼마나 매연이 나오는지 그 수치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더 실감이 되면서 두려움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이건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천식을 앓고 있는 자신과 그 병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환경이 더욱 두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천식이 있어요. 제가 천식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아이가 호흡기 질환을 물려받아서 그 치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온다?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박희원 씨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반월동 유초중고 학부모 비대위를 꾸려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당면한 주체는 어린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좀 더 나서서 자기의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림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 마을에 열병합 발전소가 생긴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5개의 단지 기산, 반월, 어린이 그림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열병합 발전소. 굴뚝과 연기를 그린 그림 한 장에는 작은 손으로 전하고 싶었던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제작진은 김수빈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서 이러한 시설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범위는 상대보호구역으로서 교육장에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김수빈 변호사의 설명에 따라 제작진은 반월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반월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200m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며 이는 법적으로 학생의 교육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만약 열병합 발전소 예정 부지가 이 구역 안에 포함된다면 엄격한 심의와 제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분명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의 적정성을 두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초등학교 2학년과 내년에 입학을 앞둔 미취학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다른 학부모인 강승범 씨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서구동에 이미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항시 들을 수 있는 소음, 아이들의 건강과 사고 노출의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되고, 그 밖에도 아이들이 집과 교실 창밖으로 굴뚝과 연기를 보고 그 삭막한 시설을 항시 마주하고 생활해야 하는 광경은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이제 미어지고요.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미래를 계획했던 이들에게는 삶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상의 손해는 이 집을 구매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모들의 몫일 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인섭 위원장 역시 이 사안은 주민의 삶의 권리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아마 4월 8일 날 이후로 급하게 떠나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도 집을 내놔도 누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분들은 떠나고 싶고 자기 생활권을 바꾸고 싶고 어디 있어도 지금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국토부나 LH가 묶어버린 거예요. 결국 주민들의 권리라든지 생존권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다, 이거는. 제작진은 20년째 이 지역에서 중개업을 해온 김재환 공인중개사를 만나 실제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매수나 임대나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 열병합 발전소 국토부에서 자료를 공개한 게 4월 8일 날 공개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진짜 거짓말처럼 뚝 끊겼어요, 문의가. 임대 시장까지 전혀 지금 움직이고 있지를 않으니까 지장이 막대하다고 봐야죠. 김재현 공인중개사는 열병합 발전소 예정지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 중단과 자산 가치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시설이라고 다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데 과연 누가 쉽게 매수를 하겠어요?
피해 규모도 생각보다 크고 거래가 전무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도 버텨내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파트에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팔아야 될 사람들은 팔리게 하려면 가격을 내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내리는 가격이 뭐 몇백이 아니라 몇천만 원 단위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까지 다 계산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주민들의 열병합 발전소 반대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부동산 거래 중단과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현실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화성시 교육지원청 지역국회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의 화성진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해 열병합 시설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의 공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초중고교가 밀집한 주거 중심지에 대규모 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건 도시계획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시민 안전과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제작진은 화성시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시에서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불가하다, 안 된다 이거밖에는 다른 또 입장이 없거든요. LH나 국토부에서 이제 어떻게 검토를 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화성시의 현재 입장은 열병합 발전소 설치 절대 불가였습니다. 교육 환경 훼손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인 만큼 교육 문제를 총괄하는 주무기관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역시 반대 입장을 제작진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명의의 서한문을 통해 반월초등학교를 포함한 기존 13개 학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에 추진 중인 열공급 설비는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워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입장도 화성시의 입장도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지금 LH나 남방공사가 좀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그러니까 전기까지 만드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굴뚝이 80m 이상, 그러니까 100m 고도 제한이 풀리는 지점에 열병합 발전소를 계획하게 된 것이고, 사실 이런 소위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거 시설과는 사실 멀게 설계하는 것 기본적인 관례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 부분 안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이런 열병합 발전소 건립 반대 의견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약 6천여 명의 주민 반대 서명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열병합 발전소 건립 반대 움직임에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옆 동네에 난방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다 아궁이를 설치해라 라고 하는 논리와 같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지는 열병합 발전소로 철회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지역 난방공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공급 대상지 지정, 2027년 착공, 2034년 열공급 개시 등 단계적 추진이 예정돼 있으며 수원 화성지사 연계나 인근지사 증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철회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는 LH라든지 국토부에도 의견을 전달하러 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열병합 발전소가 해당 부지에서 철회되는 것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 학부모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화성시와 교육지원청, 지역 국회의원도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사는 현재 어떤 입장일지 제작진이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공공택지 개발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열병합 발전소가 포함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금 지구 계획이 국토부가 승인을 한 적이 없어요. 최초로 지구 계획을 신청을 한 상태고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얘기하셨는데, 네, 맞아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행되는 거여서 기반 시설을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구상한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승인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진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봤습니다. 보통 신청으로부터 1년 넘게는 소요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관계간 협의도 다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리고 재영향평가들 그 각종 영향평가들에 대한 그 평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토교통부는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열병합 발전소 위치를 검토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사에 해당 부지를 선정한 배경과 현재 입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수원 공공항 비행안전구역이다 보니까 고도 제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열병합 발전소의 그 연돌 높이랑 뭐 면적 등을 고려하여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구상했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하고 화성시나 뭐 지역구 의원 관계 기관들이랑 이제 적극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통의 부재로 학교와 주거지역 바로 옆에 추진되는 열병합 발전소. 이 계획에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는 이들은 단연 아직은 어린 미취학 아이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하루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열병합 발전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런 발전소의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저는 그런 무뎌진다는 것은 학습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도 나는 괜찮아.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권리도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고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영기 의원은 아이들을 지켜야 할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실제로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인데 왜 어른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열병합 발전소는 분명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왜 하필 이곳이어야만 하는지, 아이들 곁에야만 가능한 일인지 우린 아직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묻고 우리 모두 함께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화성 반월초 인근 열병합 발전소 논란. 그 무엇보다 내일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심 한복판, 초등학교와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단히 아파트 바로 옆에 건립 계획인 열병합 발전소. 누구보다 안전해야 할 아이들과 일상을 지키려는 주민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에너지 기반 시설의 필요성. 상반된 입장이 맞서는 이 갈등의 현장에서 그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시선에서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